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여기 다 계신 분들인데 가천대학교 김남준 교수님이랑 그리고 인하대학교 고승찬 교수님 그리고 최준호 박사님, 이재용 박사님과 같이 여러 가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Numerical PD 왼 오른쪽에 있었던 Numerical PD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 2015년, 16년 이때부터 이제 많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진행을 해서 이 가운데 있는 연구들을 많이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에서 나온 비디오여가지고 아까 최민석 교수님 슬라이드에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이제 GCM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뭐 지오피직스 관련해가지고 발표해주신 이승상 교수님도 계시긴 했는데요. 이런 지오피지컬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같이 스케일이 큰 라지 스케일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 사실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잘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뉴메리컬 메소드 자체가 FEM, FVM 같은 것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들이 많고요. 어떤 샷 같은 것만 디벨롭 돼도 우리가 그거를 잘 캡처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인공지능이랑 같이 해보자. 뭐 인공지능이 FEM을 대체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대체한다기보다는 같이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다들 아는 거 한 1분만 설명하겠습니다. FDM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간단한 캘큘러스에서 나온 그런 가장 간단한 그런 뉴메리컬 방법이고요. 그리고 FEM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공학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FEM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인이 이제 커브 도메인이나 어떤 컴플렉스한 지오메트리가 있을 때 어떤 이퀘이션을 위포뮬레이션을 바꾼 다음에 이 위포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 뭐 P1, P2 메소드 이런 여러 가지 폴리노미알을 인트로듀스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이런 FEM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적인 내용과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PD 시어리와 상당히 맞아떨어지고 아까 손희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소벌로프 스페이스와도 이 스페이스 자체가 이 인테그랄과의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요. PD 시어리와 상당히 잘 맞아서 수학자들, 공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파이나이트 볼륨 메소드가 있겠죠. 국내 수학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진 않는데 공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컨저베이션 로 타입의 이퀘이션, 하이퍼블릭 타입의 이퀘이션이 있을 때는 FEM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컨디션 넘버가 올라간 아주 나쁜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파이나이트 볼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제 파이나이트 볼륨은 이제 스페이스로 인테그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타임으로 인테그랄을 한 다음에 이런 식의 플럭스 폼 플럭스 폼 FN의 I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 양쪽에 있는 컨트롤 볼륨에 있는 셀에 있는 플럭스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플로우들을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이런 기본적인 PD 방법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3가지 정도의 PD 방법들을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해 준 게 아니라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기계학습 방법들은 그 자체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발해 왔었던 이런 뉴메리컬 PD 방법들이랑 같이 가면은 더 강력해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제 아이디어들 자체도요. 이런 기본적인 수치 해석 방법이랑 맞닿아 있고요. 수치 해석 방법들을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핀은 넘어갈게요. 오늘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핀 인정. 그리고 이제 핀이 개발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이 핀의 경우에서는 한 가지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싱글 인스턴스, 그 정해진 PDE만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에피션트나 포싱 텀이나 이니셜 컨디션이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리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뭐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 가지고 더 스피드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뭐 리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점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이제 네트워크 자체를 오퍼레이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솔루션 매핑 자체를 배워주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건데요. 즉 인풋이 어떤 코에피션트라든지 PDE에 아니면 어떤 PDE의 이니셜 컨디션, 포싱 텀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뉴메리컬 솔루션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되게 자연스럽죠. 왜냐면 기본적인 우리가 뉴메리컬 PDE를 풀었을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F 집어넣어서 파이나이트 볼륨 돌리면 솔루션 나오고 이게 우리가 원래 하던 아이디어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경우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즉 어떤 주어진 인풋과 아웃풋 페어들의 데이터들, 뭐 3,000개면 3,000개, 5,000개면 5,000개, 우리가 미리 프리컴퓨티드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넣고서 그리고 나서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또 단점이라면 단점. 근데 그게 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학습을 하지,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또 이거 역시 그 카르니아타키스 교수님이 만든 건데요. 디보넷이라고 오퍼레이터 네트워크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해가지고, 하나는 브랜치 네트워크, 또 하나는 트렁크 네트워크 해서 두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해가지고, 브랜치 네트워크는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BK라고 생각하는 요 코에피션트 를 배워주는 거고, 트렁크 네트워크는 일종의 약간 베이시스 같은 것을 배워주는, 그래서 두 개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합쳐서 서메이션을 해주면 이제 그것이 솔루션을 보여준다.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풋 아웃풋 솔루션 페어를 통해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이런 솔루션 매핑 자체를 트레이닝 해준다라는 것이 딥 오퍼레이터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FNO라고 프루리에 뉴럴 오퍼레이터라고 저 칼텍 그룹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것도 많이 유명하고요. 아이클리어에 실려가지고 많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이거와 관련된 연구도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NO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솔루션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하고요. 인풋하고 페어는 필요하고요. 그런데 단지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얘네는 그 브랜치 트렁크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솔루션 이 페어들 데이터베이스 셋들이 있으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한 다음에 그 하이 프리퀀시를 삭제해 주고 나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컨캣을 해줘 붙여 가지고 서메이션을 해줘 가지고 가는 이런 푸리에 레이어 같은 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매스메리컬한 인투이션 같은 것은 논문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뭐 어떤 증명이라든지 리그러스한 증명 같은 거는 사실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디보넷도 리그러스한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인투이션이나 증명 같은 부분은 그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경우 좀 없고요. 그래서 뭐 FNO랑 뭐 디보넷 어느 게 더 좋냐라고 해서 그것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디보넷과 FNO 비교 논문 해가지고 저널에 실린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비아스톡스 같은 거, 2D 나비아스톡스 같은 거는 FNO로 잘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FNO 그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원래 뉴메리컬 PD 잘했는데 왜 이걸 왜 이제 와서 하고 있냐라는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 디멘전 프로그램에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그 셀 베이스로 하면은 디멘전이 4D나 5D나 6D,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워킹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볼츠만 타입 이퀘이션인데요. 볼츠만 타입 이퀘이션은 스페이스 벨로시티 타임 해가지고 7디멘전입니다. 7디멘전을 만약에 피지컬하게 우리가 뉴메리컬 메소드 FDM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7D 10의 7승이죠. 10개만 찍어도요. 아주 악몽스러운 숫자인데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링 베이스이기 때문에, 몬테칼로 샘플링 같은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더 리듀스된 그런 샘플링 포인트를 가지고도 괜찮은 컨버전스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한 연구 꼭지들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xisting한 그런 뉴메리컬 메소드를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했다시피 efficient numerical prediction, 그러니까 빠르게 트레이닝은 슬로우 할지언정 프레딕션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빠르게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리얼 타임 프레딕션 정도의 수준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앤 콘스 ML인데요. 핀에 대해서 오늘 대부분 많이 얘기하시는데, 핀 되게 좋죠. 언스퍼바이즈드 러닝 데이터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임플리멘트도 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메인에 임플리멘터블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이제 싱글 인스턴스밖에 프레딕션을 못한다는 단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것이 하나의 또 이슈입니다. 드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은 그래도 잘 주는 편이긴 한데, 뭐 노이만이나 로빈 바운더리 컨디션 정도까지 가면은 조금 트리키해지고 거기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퍼레이터 러닝은 좋은 점은 이제 멀티플 PD 인스턴스를 할 수 있죠. 내가 코에피션트나 이니셜 컨디션을 막 바꿔도 솔루션을 막
토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던 DNN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한 분도 손희재 교수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핀의 아키텍처가 어떤 게 옵티멀한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오퍼레이터 러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유넷이라든지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비전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그 컴퓨터 비전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그런 아키텍처들을 갖고 와가지고 쏘면은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비토 이래가지고 뭐 논문도 나왔고요. 비전 트랜스포머 오퍼레이터 네트워크 해가지고 뭐 논문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슈퍼바이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기계학습 이런 전통적인 슈퍼바이즈 러닝 기계학습이기 때문에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우 애큐러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있어서 서로 보완해주면서 점점 더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피직스 인폼드 디보넷 이런 것도 있어요. 디보넷이랑 핀이랑 그러니까 디보넷이랑 핀이랑 합친 것. 그리고 뭐 피노라고 피직스 인폼드 뉴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는 핀이랑 FN이랑 합치고 이런 기술들이 요즘에 하이브리드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와 있는 단점들이 완벽하게 리졸브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패리즌 테이블인데 이제 왼쪽 두 개가 이제 핀과 디보넷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코에피션트 러닝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핀이라는 게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요 솔루션 각각의 포인트가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되는 게 핀이고요. 디보넷이라는 건 두 개의 네트워크이 브랜치랑 트렁크가 코에피션트랑 베이시스를 각각 프레딕션 해주는 게 디보넷의 아이디어인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코에피션트 러닝은 베이시스는 그래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FEM, FVM, 뭐 스펙트럴 메서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베이시스는 이미 잘 올소고날 베이시스에 대한 우리가 풀 티오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는 건들지 말고 코에피션트만 배워주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워주면 장점이 코에피션트만 배워주면 장점이 우리가 기존에 썼던 뉴메리컬 PDE의 그런 그 스트럭처를 그대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메리컬 PD에서 썼던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그대로 갖고 와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그젬플 하나가 싱귤러 퍼터베이션과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아키텍처인데요. 아키텍처가 이렇게 생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웃풋에서 여기서 코에피션트를 뉴럴 네트워크가 토해줍니다. 그리고 토해준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은 베이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장점이 나옵니다. 장점이 뭐냐면요. 이 베이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시스잖아요. 얘는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그젝트하게 만족시키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부터 나온 에러는 제로입니다.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요 위에서 로스 펑션 보면은 인테그랄 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고 이렇게 했네. 이게 이제 위포뮬레이션, FEM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포뮬레이션인데요. 왜 썼냐? 라고 했을 때 미분을 하나를 내리죠. 세컨드 디리비티브에서 퍼스트 디리비티브 양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미분에서 나오는 에러를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인테그랄을 하면서 우리가 베이시스 지금 도입해가지고 뉴메리컬 인테그랄을 하는 거잖아요. 하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뭐 가우스, 르잔드르, 로바터, 쿼드레처 룰 이런 수치 해석에서 우리가 개발했었던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의 그 에러를 정말 줄일 수 있는 그런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 방법들을 써가지고 로스에서부터 나오는 에러를 또 한 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얘는 멀티플 인스턴스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이 들어오건 코에피션트가 들어오건 익스터널 폴스 인텀이 들어오건 우리는 한 번 트레인한 뉴럴 네트워크로 서로 다른 파라미트릭 PD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을 계속 토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태스크는 디보넷보다 약해졌어요. 코에피션트만 배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태스크가 약해졌기 때문에 DB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그젝 바운더리 컨디션을 임포즈할 수 있고 그리고 뉴메리컬 PD 스트럭처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싱귤러 퍼터베이션 이런 스페셜한 이런 샥이 있는 프로블럼까지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간단한 원디 프로블럼 맨 위에 있는 거는 뭐 드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 두 번째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네, 뭐 세 번째는 넌리니어 버거스 이퀘이션. 뭐 뭘 하든지 간에 하면은 네, 금방 되고요. 얘가 지금 베이스가 그러니까 베이시스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요. 지금 요 이그젠플에서 하는 베이시스는 르잔드르 베이시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르잔드르 갈라킨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이걸 해줬는데요. 르잔드르 갈라킨 스펙트럴 엘리먼트 메소드는 작은 수의 노달 포인트로 10의 마이너스 15승까지의 머신 애큐러시를 금방 터치할 수 있죠. 그런 장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제네레이트된 솔루션은 10의 마이너스 5승, 6승까지도 금방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큐러시까지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D 있으니까 2D도 되고요. 이게 보시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 MA 에러가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나오죠. 2D, 이거 컨벡션 디퓨전 이퀘이션입니다. 박스 도메인에서. 그리고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이퀘이션들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했는데 우리는 뭐 10 마이너스 3승, 4승 정도의 에러까지도 우리가 빠르게 컨버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이건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학습을 해놓으면 포싱 텀이 바뀌거나 뭐 아니면 코에피션트가 바뀌거나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 때 그 트레인 한 번 된 네트워크로 우리가 계속 솔루션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무슨 스페셜한 케이스가 있었을 때 잘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이그젠플입니다. 플루이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잘 아실 텐데 바운더리 레이어, 싱귤러 퍼터베이션 되게 악독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엡실론, 비스코시티의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바운더리 레이어의 시크니스가 작아지고 작아져서 그 바운더리 레이어 인사이드에서는 샤프 트렌션이 생겨서 거기가 샷같이 점프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저 엡실론, 비스코시티에 비례하게, 프로포셔널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스코시티가 10의 마이너스 3승, 4승, 5승 아까 하이 레이널드 넘버 얘기하셨죠? 이런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에서 그런 하이 레이널드 넘버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어려운 이유가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나오는 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오리, 바운더리 레이어 시오리가 있고 이거에 대한 뉴메리컬 메소드에 관련된 책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방법이 이제 뭐 아답티브 메쉬 리파이먼트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구하고 이제 막 잘게 쪼개는 거죠. 샥이 나오는 부분을. 그러면 잘게 쪼개면 좋은데 잘게 쪼개다가 이제 도메인이 2D, 3D 가면은 잘게 쪼개는 하나하나가 엘리멘트 개수니까요. 그럼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쪼개면 쪼갤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좋죠. 쪼개는 방법은요. 그게 저희 이런 딥러닝에서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에서 한 가지 더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기계학습은 이런 샤프 트랜지션을 잡아내지 못해요. 왜냐면은 모든 기계학습은 스무드 프라이어를 어쌔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스무드 할 거야 라고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알려주지,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은 얘가 이런 샤프한 녀석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이퀘이션에서 엡실론을 10 마이너스 뭐 3승 4승으로 줄일 때 이거 FEM으로 돌린 거예요. 돌리면은 보시면 이렇게 뉴메리컬 솔루션이 이상한 게 막 생겨요. 돌리다 보면요. 그러다가 그 100개 정도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한 거거든요. FEM으로. 이거 우리 학부생들 숙제 줄 때 많이 하는 거죠. 엡실론 작다고 했을 때 망가지는 거를 보여봐.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저게 FEM 베이시스인데 이 FEM 베이시스에다가 요런 그 샤프니스를 캡처할 수 있는 어떤 녀석을 갖고 와서 요 베이시스에서 이렇게 엔리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Numerical PD에서 Enriched Method라는 아니면 XFEM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그런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은 쓰면은 요 세타 제로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해낼 수만 있으면 프로파일만 잡아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타 제로를 잘 만들면 엡실론이 아까랑 똑같이 100개 찍었어요. FEM으로 돌리는 겁니다. 엡실론 작아지고 해서 바운더리 레이어 때문에 X가 0일 때 점점 샤프해지는데 네, 잘 잡아내죠? 예. 똑같이 메쉬 리파이먼트 없이 했는데 잘 잡아냅니다. 왜냐면 이게 XFEM이기 때문에 슬로우 파트는 원래 클래시컬한 FEM 베이시스가 잡아내고 샤프한 파트는 샤프 베이시스를 특별하게 우리가 개발해서 잡아낸 건데요. 그 샤프 베이시스를 개발하는 거는 주로 바운더리 레이어 시오리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개별적인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우리는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저희가 만들어낸 코에피션트 러닝 아키텍처에 넣을 수가 있죠. 왜냐? 코에피션트 러닝 아키텍처에서 이 녀석 이 원래 녀석이었는데 그냥 하나 더 추가했어요. 베이시스를. 그리고 나서 베이시스 추가한 것에 해당하는 이 VM 플러스 1만 배워준 겁니다. 그랬더니 되게 샤프 트랜션을 팍 잘 잡았죠. 엡실론 C-5승일 때 얘는 그런 거 없이 뭐 핀이나 이런 걸로 돌렸을 때 네, 전혀
못 잡아냅니다. 에폭이 아무리 늘어나도 못 잡아냅니다. 샤르프한 녀석을요. 얘는 엡실론이 1일 때니까 뭐 당연히 잘 잡겠죠. 예, 이런 거는 그냥 이그젠플로 놨던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뭐 2D 문제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D 문제를 통해서 2D 이그젠플 뭐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2D 문제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 디펜던트 문제까지도 우리는 확장을 해서 타임 디펜던트의 바운드 레이어가 있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은 엘립틱 라이크만 설명을 했는데 타임은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오늘 최민석 교수님 발표랑 상당히 비슷하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임플리시트 오일러 같은 걸 써가지고요. 타임 말칭하게 그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뉴럴넷을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타임 디펜던트,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 스펙트럴 코에피션트 러닝 바이 오퍼레이터 네트워크에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여러 개를 아까 최민석 교수님 네트워크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네트워크 이렇게 여러 개 각각의 타임 그 프레임에 맞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요.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럼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느리긴 한데요. 한 가지 장점은 첫 번째 네트워크를 잘 학습을 시키면은 거기 있는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그대로 트랜스퍼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걸로요. 그러면은 되게 적은 수의 그 트레이닝 이폭, 이터레이션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정확하게 솔루션을 구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이거 만들어낸 게 사실은 그 나비아-스톡스 풀려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그 아키텍처 알고리즘인데요. 네, 이거는 자세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싱글러 퍼터베이션 문제인데 타임 하나 집어넣고요. 예, 타임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이렇게 스무드한 이니셜 컨디션을 딱 줬어요. 그리고 시간을 탁 올리면은 저 비스코시티가 10-5승이기 때문에 왼쪽에 바운드리 레이어를 디벨롭해서 왼쪽으로 샤프한 솔루션이 탁 붙어버리겠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한 뉴럴 네트워크로 그대로 모사를 한 이그젠플입니다. 보시면은 예, 저기 왼쪽에 바운드리 레이어가 바로 디벨롭이 되죠? 샤프한 이니셜 컨디션으로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 파란색이 이그젝 솔루션이고요. 빨간색 저 점들이 우리 프레딕션이니까 네, 잘 잡아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잡죠? 한 t가 1 정도까지 가도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퀘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트 타입 이퀘이션. 여기서 인풋이 AX, 그 베리어블 코에피션트가 이제 이번엔 인풋으로 잡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베리어블 코에피션트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냈고요.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 방법이 아까 얘기한 Physics Informed Dbonet, 그러니까 파이돈, 그러니까 핀이랑 디보넷이랑 합친 거 파이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핀이랑 FN이랑 합친 걸 피노라고 하는데요. 저희 방법이 파이돈과 피노보다 훨씬 더 애큐레이트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그젠플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요. 왜냐하면 우리는 뉴메리컬 아날리시스의 그런 스트럭처랑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뭐 그라모토-시반스키, 2D 그라모토-시반스키, 2D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요거 이제 콜모그래프 플로우인데요. 레이놀 넘버가 250, 500, 스몰레이 그 정도 원업, 비스코시티가 1/500 정도, 1/250, 500 정도 되는 그런 녀석인데 볼티시티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잘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 아날리시스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뉴메리컬 메소드 프레임워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한 1시간 반 뒤에 고승찬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바로 나오는 질문이 당신이 지금까지 박스 도메인에서만 보여줬는데 그럼 도메인이 이상하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바로 내추럴하게 나오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FEM 기반으로 메쉬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한 다음에요. 아까는 르잔드르 갈라킨 베이스 썼죠? 지금은 P1, P2 엘리멘트를 써가지고 똑같이 우리의 코에피션트 러닝을 해주면은 네, 이게 저희 아키텍처인데요. 이따 3시에 인하대학교 고승찬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동그라미 뚫린 거, 이런 폴리고널 도메인 이런 등등을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FEM에서 나오는 우리 컨버전스까지도 그대로 P1 베이시스랑 P2 베이시스를 썼을 때의 컨버전스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리프로듀스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볼 수가 없는 현상인데 이걸 하고도 저희도 이게 왜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